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 .NET 7으로 구성된 앱을 .NET 8으로 업그레이드 해보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우리는 이전에 사용했던 REST API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자, 기존에 썼던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NET 8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NET 8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세요. 프로젝트에서. 그럼 업그레이드라고 있죠. 근데 이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익스텐션 가셔가지고 매니지 익스텐션 가서 여기서 업그레이드 어시스턴트라고 있죠. 요 녀석 설치하시면 돼요. 요 녀석 설치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저희는 이미 저걸 깔아놓은 상태라서 비주얼 스튜디오 2022의 17.8 버전 이상, 아마 17.81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버전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여기 프로젝트가 몇 개 있죠. 제일 먼저 유닛 테스트부터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근데 유닛 테스트를 업그레이드 하는 이유는 얘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프로젝트예요. 바깥쪽에 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유닛 테스트가 API 서버를 인클루드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그쵸? API 서버는 다시 인프라스트럭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상위의 프로젝트가 얘죠. 그래서 얘가 8.0이 되면 다른 애들은 뭐 7.0이어도 실행이 되겠죠. 그런데 얘가 7.0이 돼버리고 다른 이 API 서버가 먼저 8.0이 되면 유닛 테스트에 오류가 났다고 막 여기에 에러가 뜰 거예요. 경고가. 물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 보기 싫어하니까 따라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유닛 테스트를 먼저 그래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뭐 어쩌고저쩌고 인플레이스 프로젝트 업그레이드 누르시고 넥스트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저는 이게 7.0으로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 7.0 기준으로 이게 작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8.0만 나오게 되어 있죠. 2026년 11월까지 뭐 LTS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자, 넥스트 누르시고 여기도 업그레이드 셀렉션 하시면 자기가 알아서 언로드 한번 했다가 다 업그레이드를 해요. 자기 맞춰서 필요한 걸로 업그레이드하고 자, 작업이 끝나면 뭐 11번까지 하겠죠. 자, 작업이 끝나면 다시 레일로드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지가 알아서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는 업그레이드 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패키지에서 업데이트라고 누르시고 자, 기다리시면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들 나오죠. 근데 자, include pre-release 빼세요. 저희는 17.8 버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NET 테스트 SDK 얘가 저 버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안 맞추면 가끔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안 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맞춰서 업데이트 해버릴게요. 자, accept 하시고 그러면 자, 업데이트 됐죠. 이렇게 하면 일단 저 유닛 테스트는 업데이트가 됐어요. 8.0 버전에 맞춰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저 인스탈드가 가끔 저렇게 나오던데 자, 이렇게 해보시면 요 두 개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this package 버전은 뭐 vulnerability with high severity라고 해서 뭐 보안 관련해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얘들 얘기로는 요거를 4.34로 설치하면 될 겁니다. 설치해 버리시고 그 밑에 것도 따라서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디펜던시가 엮여 있었나? 이것도 4.31 latest stable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유닛 테스트는 처리가 됐죠. 네,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API 서버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인플레이스
그 다음에 넥스트 똑같아요. 업그레이드 셀렉션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한번 업로드 하고요. 프로젝트 파일 수정하고 나서 다시 릴로드하고 나머지 파일들 다 업데이트합니다. 자, 업데이트 할 때까지 웬만하면 손대지 마시고, 자, 끝났으면 그냥 꺼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열어보시면 디펜던시에 뭐 이렇게 표시가 있죠. 이렇게 이게 별로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매니지 이 2개 패키지 하셔도 되고, 이 패키지에서 업데이트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해야 될 것들을 찾아요. API 서버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뭐 몇 가지 있죠, 다. 자, select all 하는데, 이거 보시면 여기 표시가 유난히, 그렇죠? 경고 표시가 있죠. 자, deprecated 됐대요, 이 녀석. 이 최신 버전을 보면 최신 버전도 deprecated가 됐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녀석은 더 이상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만든 프로젝트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쓰지 말고 mediate R 그냥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단 삭제합니다. 삭제하시고 다시 select all 패키지 하시고 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모두 업데이트, 이 녀석 누르시면 알아서 다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인스탈 들어가서 이 show only 한번 눌러볼까요? 근데 이게 표시가 이렇게 나오나? 여기 버그 같고요. include privilege까지 있으면 나오나요? 없어지네요. 이게 버그예요. 자, 어쨌든 제가 보기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그 API 서버까지 지금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로 가셔서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도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거 과정은 똑같습니다. 자, 그냥 업그레이드 셀렉션해서 업로드 될 거 확인하시고 다시 릴로드 할 거고요, 지가. 그리고 나머지 파일들도 쭉 다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자, 여기 표시 보시면 이거 아마 스킵 됐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킵. 이건 뭐 업그레이드 할 게 없죠. 제가 텍스트 파일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리빌드 한번 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하나 API 서버에서 못 지웠죠. 그래서 에러가 날 겁니다. 자, 이거 못하니까, 그래서 패키지에다가 매니지 누게 패키지 하시고요. 브라우저에서 지워버렸던 미디에이터를 깝니다. 자, 아까 이게 지웠죠? 요거 이제 더 여기 써져 있잖아요. This package version is deprecated. Use mediator instead. 자,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자, 요거 쓰라는 대로 합시다. 이 컴퓨터에서 이 매핑했대요. 매핑을 하면 누게 패키지 관련해서 뭔가 이 패키지 소스가 연관된 소스들이 필요한 경우들에 매핑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오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이 녀석 인스탈을 했죠. 인스탈을 하고요. 인스탈 설치됐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뭐 이건 상관없을 거고, 다시 한번 리빌드 해볼게요. 리빌드 하면 실제 오류가 나올 거예요. 자, 이 녀석 못 쓴다고 나오죠. 자, 못 쓰는 이유가 있어요. cfg 좀 바뀌었어요. 사용하는 방법이 cfg register service assemblies 이렇게 사용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됐죠? 그런데 이거 사용할 때 지금 저희가 이 프롬 어셈블리라고 여기에만 뒀는데, 이 녀석 스크루터라는 애인데, 저는 모든 DLL을 다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바꿔볼 수 있겠죠. 프롬 어셈블리스라고 해서 이것도 이 녀석 이용하면 돼요. 자, 이 녀석을 이용하도록 수정을 해줍니다. 다시 리빌드 하면 빌드 됐어요. 그쵸? 네. 그러면 크게 문제 없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의 문제는 요 녀석 때문일 건데, 지금 요 표시가 나는 게 아마 얘 때문일 거예요. MySQL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7.0으로 돼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저는 또 8.0이 돼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얘가 원치 않은 지금
오류를 막 뱉어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는 실행을 했어요. 이제 업그레이드는 다 된 상태고요. 8.0으로. 그리고 이 녀석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어떤 문제가 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app 세팅 잠깐 들어가서 지금 MySQL로 돼 있어요. 자, MySQL 돼 있는 거 확인했고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고 나면 이렇게 에러가 뜰 거예요. 뭐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SQL 클라이언트 뭐 이런 거 쓸 수 없다고 막 나오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왜 이런 오류가 나나. 근데 보시면 이 녀석이 왜 이걸 로드하다가 났는지 보면 미디에이터에 레지스트레이션 하다가 났어요. 그쵸? 여기 딱 봐도 미디에이터 관련된 오류라는 걸 알 수 있죠. 미디에이터하고 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SQL 클라이언트 요거랑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걸 못 찾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단넷 8.0으로 올라가면서 단넷 8.0이 어떤 가드를 좀 만들어 놨대요. 어셈블리를 로드 하잖아요. ASP 단넷이 처음에 의존성 관련된 어셈블리들을 로드를 하는데 우리가 다이나믹 로딩 하면서 다른 DLL들을 이미 로딩된 그 어셈블리 도메인에다가 같이 또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단넷 8.0 EF코어 8.0에서 뭔가 어떤 공격으로 인식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다 그거를 에러로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더 읽어본 바로는 그래서 저 업데이트 이후에는 해결이 됐다 뭐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걔들 얘기로는. 어쨌든 그 얘기대로라면 저희 어셈블리 헬퍼를 한번 가봐야겠죠. 어셈블리 헬퍼에서 보니까 이 녀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그래서 요거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데 굳이 뭐 이럴 필요 없이 이 녀석으로 대체를 하면 되죠. 이거 아직 로드 하지 말고 그냥 원래 있던 녀석만 갖고 오게 대체를 해볼게요. 문제가 있다면 뭐 이야기하겠죠. 그 녀석이.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놓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떠요. 자, 이제 뭐 문제없이 떴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되고 실제 이게 유저 아이디 관련해서 가져올 수 있는지 펑션 한번 실행해 봐야겠죠. 아무 값이나 하나 넣어봐요. 에러가 날 테니까. 그런데 에러가 났어요. 에러 나긴 났는데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뭐 코어 타임 매핑 파라미터 CTOR 뭐 이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닌데 왜 에러가 안 나는 형태로 한번 봐볼까요? 자, 에러가 안 나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레지스터로 하나 아무 값이나 제가 넣어볼게요. 테스트라고 해서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뿅 누르면 이 녀석도 지금 에러 나요. 안되죠, 실제적으로. 자,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MySQL 관련해서 뭔가 오류가 나서 도저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ySQL의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찾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MySQL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유독 지금 MySQL 어쩌고저쩌고 막 에러가 떴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MySQL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그래서 자, 솔루션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좀 해결을 해봐야 됩니다. 잠깐 멈추고 자, 인프라스트럭처로 가셔가지고 이 MySQL이라고 되어 있는 요 녀석 말고 아니 API 서버로 가셔야겠죠. API 서버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MySQL 쓰고 있었잖아요. 요 녀석 SQL 서버로 변경을 하고요. 실제 SQL 서버도 같은 오류가 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안 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SQL 서버를 가지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아니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1, 2, 3, 4 뭐 이런 거 하나 눌러볼게요. 에러가 나는지. 에러가 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could not find user 라고 우리가 원하는 에러가 나왔어요.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에러가 뜨지 않았죠. 자, 이걸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자, MySQL 자체의 문제인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쵸? MySQL이 7.05 버전으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MySQL을 그대로 쓰긴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니까 저 프로바이더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 자체를 8.0이 아닌 7.0을 유지해 주세요. 네. 이거를 7.0으로 .NET 프레임워크도 7.0으로 바꾸고 다 여기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 이런 녀석들도 다 7.0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상 동작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8.0을 꼭 써야 돼. 그래서 8.0의 기능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꼭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녀석을 업데이트 해보면 될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녀석 업데이트 버전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근데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0.1 버전이 있는데 이건 8.0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지금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녀석 일단 업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7.010으로 업데이트 해보고 뭐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app 세팅으로 제가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서 이 녀석 다시 MySQL로 바꾸고, 자, 서버 저거 바꿔야겠죠. 그리고 이 녀석으로.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유저 아이디에서 트라이아웃 실행. 자, 이번엔 뭐라고 나왔어요? MySQL 데이터 8.2.0을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더 점점 더 알 수 없는 형태로 가요.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없죠. 네, 여기에 맞는 녀석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8.0.11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 녀석은 8.2.0을 찾잖아요. 그러면 뭐 성능됨 치고 해봅시다. 찾아보면 되죠. MySQL.data MySQL.data 주세요. 8.2.0 있죠? 인스톨 합니다. 하면 되죠. 문제는 없어요. 하면 되지 뭐.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변경이 됐죠? 다시 실행해 볼게요. 여전한지 문제가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엔 뭐라고 나왔죠? 결론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아, 이게 대체 뭘까요? 에러도 되게 많기도 많아요. 그쵸?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7.0 관련된 버전으로는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혹시 프리릴리즈 버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눌러볼게요. 인스톨된 버전에 보시면 혹시 요 말고 우리가 업데이트 해야 되는 애 중에 여기 8.0 버전이 있네요. 프리뷰.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반가운 마음에 얘를 설치를 합니다. 업데이트 해주시면 돼요. 업데이트 해주시고 됐죠? 자, 혹시 모르니까 리빌드 한번 합니다. 솔루션 그리고 실행.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다시 한번 문제를 찾아봐야죠. 자,
이쯤에서 다시 눌러보시면 같은 거 있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 MySQL은 요 녀석, 지금 요 녀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에 문제가 있어요. 프리뷰 버전으로 해도 안 되고 7.0 버전으로 해도 안 되고, 그쵸? 8.0에는 요거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건데, 요 두 개 지워버릴게요. 지웁시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거를 추가를 할 거냐면, 저기다가 MySQL이 전역포만 프로바이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포멜로라는 요 녀석이 있어요. 원래는 이전에는 초기에 오라클에서 MySQL을 먹고 나서 EF코어에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MySQL 관련해서. 그래서 그걸 지원해줬던 게 이 포멜로 관련된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 MySQL 프로바이더예요. 이게 아마 포스트그레스? 아니다. 마리아DB도 지원을 해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써볼게요. 혹시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미저 본전이니까 설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설치됐죠? 네. 설치됐고, 이제 이거를 리빌드 클린 하고요. 리빌드 한번 해봅니다. 자, 에러 나죠? 자,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여기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거. 옛날에 저희가 MySQL 프로바이더 오라클 거로 했었죠. 그래서 이 프로바이더가 이 녀석이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워버립니다. 뭐 지금 저희는 마이그레이션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다시 리빌드 해요. 자, 에러 나죠? 자, 이거 사용법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MySQL인데 저 대성자 조금씩 차이 있죠? 자, 바꿉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다가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어요. S 서버 버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버 버전 대문자로 하시고, 서버 버전 여기 보이시죠? 이거 하고 오토 디텍트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 오토 디텍트 뒤쪽에는 커넥션 스트링 요걸 파라미터로 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 했으면 또 똑같은 거, 이 녀석 똑같죠? 자, 이 녀석도 똑같이 수정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커넥션 스트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러 없어졌고 빌드 됐으니까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로드 됐고요. 유저 아이디 이 녀석에서 1234 아무거나. 자, 어떻게 나왔어요? could find user 123 123. 자, 이거 봤을 때 뭐의 문제였어요? MySQL 프로바이더의 문제였죠. 자, 오라클에서 지원하고 있는 MySQL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 MySQL이라고 있는데 그 녀석 제대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금 프리뷰 버전으로 있는데 문제가 많아요. 네, 단넷 8.0으로 오면서 아직 걔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이 포멜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개발하고 있는 걸 거예요. 물론 뭐 기민성에서 업체랑 이런 대기업이랑 이런 개인이랑은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대기업은 그 관련된 뭐 스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발행하는 게 아니니까 발행하기 위해서 품질팀까지 올라가서 최종 허락받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게 있을 건데, 그만큼 오라클에서 MySQL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고요. 그래서 안정적이기는 오라클 버전이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포멜로도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포멜로를 제가 쓰다가 안 쓴 이유 중에 하나는 EF 번들 관련된 지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EF 번들의 뒤쪽에 커넥션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 놓고 EXE를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커넥션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제대로 동작을 안 했어요. 예전에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으나 오라클의 MySQL 프로바이더로 바꾸고 하니까
아무 이상 없이 정상 동작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요 관련된 걸 사용을 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MySQL 그 8.0 버전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모르네요. 뭔지 모르겠으나 MySQL 8.0 관련된 거를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와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왜 에러가 났냐면 저희가 이거 원래 시드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시드 값을 빼버려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잠깐 보고 갈게요. 저 오류가 났으니까 이왕 인프라스트럭처에 저희가 베이스 DB 컨텍스트라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에 요 시드 값들 시드 값을 추가하고 나서 얘를 자동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안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안 했거든요. 이전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그냥 데이터베이스만 생성을 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제가 요거를 사용을 안 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걸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요. 만약에 .NET 8에서 EF 코어를 사용하고 싶다, MySQL에서요. 그러면 포멜로 MySQL 8.0 프로바이더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오라클에서 나온 정식 버전의 MySQL 프로바이더 프리뷰 버전은 실제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걸 사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